저희가 요즘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이거 모르고 미주 이주 준비하셨다가는 크게 후회하실 중요한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전문가 중에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자기소개를 먼저 제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앤포스트에서 많이 뵀었던 이상엽 회계사입니다. 저는 지금 한미에셋 프로라는 이름으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크로스보더 텍스 플래닝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은? 안녕하세요. 저는 한미에셋 프로의 애덤 킴 회계사입니다. 다시 한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미에셋 프로의 애덤 킴 회계사입니다. 네, 애덤 킴 회계사님 그리고 이상엽 회계사님 나오셨습니다. 이 두 분 회계사님을 저희가 모신 데는 이유가 있죠. 특히 이제 이상엽 회계사님 같은 경우에는 회계사를 가르쳐주는 회계사다라는 별칭이 붙어 있으신 분이신데, 저희가 이 분들을 모신 이유는 바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지금 이주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한테 꼭 필요한 정보를 저희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회사 이름을 한미에셋 프로라고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네. 특별히 어떤 포커싱하고 있는 분야가 있으신 건가요? 네, 그 한미에셋 프로는 3명의 회계사님이 모여가지고 만든 회사이고요. 네. 저는 이제 미국 회계사이고, 그리고 한국에 계신 임성종 교수님이라는 분이 네. 한국 회계사로서 그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또 한 분이 레지나 회계사님이 계시는데, 그분께서는 국제조세, 국제조세 관련해가지고 큰 회사에서, 네. 아주 큰 회사에서 뭐 17년, 18년 동안 일을 하셨던 와. 분이라, 네. 각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 나름대로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네. 한국과 미국의 양쪽의 세금 문제가 다 해당이 되시는 그런 분들에게 크로스보더 텍스 플래닝, 그 부분을 하겠다고 저희가 모여가지고, 네. 예, 그 지금 몇 년째 한국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세미나도 하고 있고, 네. 그런 관련 컨설팅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회계사님, 그리고 미국의 회계사님, 그리고 국제조세의 전문가가 뭉쳐서 만든 아주 훌륭한 회계법인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왜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지 이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차근차근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한국에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이거 팔아가지고 정리하고 미국으로 오고 싶다. 네. 근데 이게 2채 한꺼번에 못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정리를 하겠다 그러고 얼마 전에 한국으로 들어간 분이 계세요. 예. 근데 지금 이거를 한국에서 정리하는 건 그냥 팔면 되겠는데, 예. 이걸 어떻게 미국으로 가져와야 되는지, 미국에서는 이 돈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 예. 건지 도대체가 고민스러워하는 그런 분을 본 적이 있는데, 뭐 조언을 이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네. 그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미국의 법인을 만드는 방법, 주로 이제 가족법인이죠. 그 가족법인을 미국에서 만드는 것은 거의 확실히 LLC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돼 있죠. LLC. 예. 야, 제가 이제 네. 그동안 뉴스앤포스트에서 뭐 그러니까요. 2018년부터 지금까지 네. LLC에서 대해서 꾸준하게 이제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네. 그 LLC를 통해 가지고 가족법인을 만들고 해외 현지 법인을 만들고 거기에 송금을 하는 과정을 조금 이따 아담 회계사님이 네. 전문적으로 또 설명을 해 주실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내에서 그 자산을 처분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요즘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죠. 네. 그 처분하는 과정과 그리고 미국에 송금하는 방법, 그리고 미국에 LLC를 설립해 가지고 미국에 투자를 하고 그 투자를 한 이후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세금보고를 할 것이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적으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귀를 쫑긋 세우고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본론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왜 미국 LLC, 뭐 S 코퍼레이션, C 코퍼레이션, 뭐 회사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LLC라는 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일단은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국의 상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한국에는 개인이 있고 법인이 있는데, 한국에도 법인이 그냥 법인만 있는 게 아니라 유한회사라든지 유한책임회사라든지 유한책임회사, 왠지 LLC의 느낌이 나지 않으세요? 네.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그렇죠. Company,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형식으로는 유한책임회사인데 실제로 세법상으로는 법인과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중과세죠. 그러니까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이 돈을 벌면 네. 법인세를 한번 내고 내가 그 안에서 배당금을 가져가면 배당세를 또 내는 형태죠. 네. 그럼 미국에도 물론 그런 법인의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한국의 세법이 법인이 법인세를 내고 배당세를 내는 이런 이중과세 구조가 있기 때문에 네. 미국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네. LLC나 S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법인이 법인세를 내지를 않는 구조이죠. 그래서 한국과는 너무나 판이하게 다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 법인, 그러니까 미국에도 법인이 있으니까 그건 한국의 법인하고 똑같은 형태인데 네. 그 외에도 다른 이런 형태가 있다. 그 중에서도 LLC라고 하는 한국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생소한 그런 세법상의 존재가 있다. 네. 라고 하는 부분을 일단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미국으로 돌아와서 네. 미국 내에서 LLC가 그럼 어떤 장점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뭐 홍 기자님하고 저희가 뭐 무수하게 귀가 아플 때까지 LLC 전도사라는 네. 지금까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 얘기를 했었었는데 네. 일단은 LLC는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이중과세가 아니고 LLC 자체는 법인세를 내지 않고요. 네. 그 LLC에서 발생한 수입을 개인적으로 내가 물려받아가지고 네. 내가 한 번만 세금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세법상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엔티티하고 비교를 했을 때 뭐 자세한 얘기는 뭐 우리가 그동안 만들어놨었던 다른 유튜브가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는데 네. 네. 기본적으로 세금이 제일 작습니다. 아. LLC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하게 되면은 네. 미국에 투자를 하시는 한국 분들이 네. 주로 이제 고려하시는 거가 이 LLC를 활용을 해가지고 증여 상속을 하는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에서 증여 상속을 할 때와 네. 미국에서 증여 상속을 할 때가 너무 세금이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결국은 LLC라고 하는 존재가 미국에서 증여 상속을 할 수 있는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인데 네. 그때 증여 상속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트러스트라고 하는 거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네. 트러스트도 우리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네. 뭐 리빙 트러스트라든지 취소 불능 트러스트라든지 뭐 IDGT 같은 뭐 이런 트러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얘기를 해왔었는데 네. 네. LLC와 그 트러스트는 기본적으로 궁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예, 예. 잘 아시겠지만. 네. 대부분의 트러스트가 LLC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 실제로. 맞습니다. 네. 예, 그 트러스트가 그 LLC의 오너가 사람이 아니라 트러스트가 되게 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트러스트의 존재에 따라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증여성의 트러스트가 될 수도 있고 네. 어떤 것들은 상속을 대비하기 위한 트러스트일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잘 어울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증여나 상속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우리 아이들,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한테 주겠다. 이런 것보다는 네. 내가 LLC를 만들어서 그 LLC의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지분을 우리한테 주는데 오. 그냥 줘버리면 자기네 마음대로 하면 곤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트러스티가 관리를 하되 네. 소유권은 아이들한테 넘어가게끔 그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증여일 수도 있고 상속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설계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하고 네. 건물 같은 경우는 반으로 자를 수가 없잖아요. 네. 지분은 반으로 자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LLC의 50%만 증여를 한다든지 30%만 애들이 여러 명 있을 경우에 각각 몇 %씩 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자유롭고 그리고 그 LLC의 감정 평가를 하게 되면은 네. 건물 그 자체를 하는 것보다 보통 싸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불법이 아닙니다. 네. 불법이 아니고 그 감정 평가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증여세,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LLC가 너무나 유리하다. 네. 라고 하는 거가 있을 수 있고요. 네. 뭐 얘기가 좀 길어지겠지만 네. 상속의 경우에 LLC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와, 근데 이제 주식을 상속한다 그러면 한국 같으면은 주식을 상속한다 그러면 보통은 증여세를 내거나 상속세를 그렇죠. 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LLC에 지분을 넘기는 거는 미국에서는 그게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이제 그 LLC에 미국에 있는 법인의 지분을 내가 상속을 한다고 하면은 네. 그건 미국의 상속세에 해당이 되죠. 네. 주는 사람이 한국의 거주민이냐 아니면 미국의 거주민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지만 네. 미국에서는 일단 상속세에 해당이 되긴 합니다. 네. 그런데 아시겠지만 네. 미국에서는 지금 상속세 면제 한도가 1인당 1,500만 불까지 올라가. 1인당? 예. 네, 1인당. 이번에 2026년도에 와. 우리 돌아오신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렇게 잘 해주셨죠. 그래서 1인당 1,500만 불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 평생 증여 한도가 그래요. 네. 부부 합산하면 3천만 불이겠죠. 네. 한국 돈으로 한 450억 정도 되는데 네. 그 정도의 자산가가 아니라고 하면 미국에서 상속세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내가 LLC의 지분을 우리 아이들한테 증여를 한다든지 상속을 했을 때 적어도 미국 내에서는 증여세 상속세가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렇다면은 양도세가 문제가 되겠죠? 네, 양도. 네, 양도세.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만약에 내가 돌아가셨다고 하면은 네. 만약에 돌아가셨다고 하면은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분의 가치가 많이 올라갔을 것이니까 네, 네. 기본적으로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는 스텝업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스텝업. 스텝업. 본 것 같죠? 아유, 많이. 예. 그 내가 취득 원가가 얼마가 됐건 상관없이 네네. 내가 돌아가실 때의 시장 가치로 네. 내 지분의 가치가 상승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양도세를 안 낸다는 얘기입니다. 예, 내가 돌아가시면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예, 돌아가시면은 그 스텝업 되는 게 미국에서 그 스텝업이라고 하는 게 101년이 됐습니다. 네. 지난 101년 동안 꾸준하게 있어 왔던 법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를 뭐 바이든 대통령이 좀 없애보려고 그때 우리 막 방송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 못했죠. 네. 그때도 이제 아마 못할 거다라고 네, 얘기했었는데 맞습니다. 그거를 없앤다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스텝업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면은 내가 돌아가셨을 때 네.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지분이 스텝업이 되기 때문에 내가 돌아가신다고 했을 때 내가 양도세를 내는 것도 없으며 내 거를 상속을 받은 우리 자녀들도 양도세를 절대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상속세도 대부분의 경우에 없죠. 그렇죠. 그게 이제 미국에서 지난 뭐 100년 넘게 이렇게 꾸준하게 있어 왔던 어떤 제도인데 그게 LLC에서는 가능합니다. LLC는 가능한데 법인의 형태, 그러니까 C 코퍼레이션, 한국에 있는 법인이죠. 아니면 S 코퍼레이션, 패스트로이긴 하지만은 약간 뭐 그것도 법인은 법인입니다. 네. 이런 것들은 돌아가셨을 때 그 양도세가 면제되는 방법이 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돌아가셨든지 아니면 그 법인을 청산할 때 네. 양도세를 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LLC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미국에서는 미국의 세법을 고려할 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때 네. 소득세라든지 증여세라든지 양도세라든지 상속세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할 때 네. LLC가 가장 유리한 엔티티이고 그리고 한국에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도 그 LLC를 적극적으로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투자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어떤 자산을 관리할 때 그냥 개인 명의로 세금 신고하는 것보다는 LLC를 통해서 세금 신고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훨씬 네. 더 유리하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재산 정리해가지고 미국으로 떠나고 싶으신 분들이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송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개인이 송금을 하는데 제한이 좀 많으니까 한국에다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회사에서 미국의 LLC 회사 만들어 송금을 하면 이러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좀 이따 우리 아담 회계사님이 그 부분을 이제 좀 뭐 서류 절차부터 시작해가지고 절차상의 그 중요한 부분들을 다 설명을 해주실 건데 네네.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묻지마 송금이 있죠. 예, 그 용도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네. 1년에 10만 불까지죠. 아, 그래요? 뭐 1회에 5만 불 이하, 그리고 네. 1년에 합산해가지고 10만 불 이하로 규정이 돼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묻지 마라고 해가지고 그냥 막 보내면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 나중에 감사를 받을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는 거예요. 네. 만약에 내가 미국에 있는 우리 와이프 이름으로 돈을 보냈다, 와이프 통장에 돈을 보냈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건 증여세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네.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 네. 그건 하여튼 묻지마 송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액수가 줄어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 지난번에 작년까지만 해도 1억까지는 보낼 수 있었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10만 불 보낼 수가 있었는데 그게 1억으로 바뀌었대요. 1억 원으로. 근데 올해 얼마 전에 송금하시려는 분이 송금을 하려고 했더니 5천만 원으로 한도가 줄었대요. 이게 달러가 아니고 원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이면은 달러로 바꾸니까 뭐 3만 5천 불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이게 한도가 많이 줄어들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 가져오는 게 너무 힘들어졌다. 예. 한국에서 송금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네. 아무래도 그 외환관리법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규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 말고 네. 그 외에 합법적으로 한국의 거주민들이 미국으로 돈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 그렇죠. 또는 해외 현지법인 직접 투자의 네. 방법으로 돈을 뭐 무한대로 돈을 보낼 수는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실 건데 네. 지금 홍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한국의 법인에서 미국의 법인으로 돈을 보내는 것이 가능하냐? 네네. 예, 그것도 물론 똑같은 방법으로 절차로 가능하긴 합니다. 그게 더 유리한가도 궁금합니다.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의 법인이 미국으로 돈을 보내게 되면은 미국 법인의 주주가 한국 법인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개인이 아니라. 한국의 개인이 아니라 한국의 법인이 미국 주주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미국 법인의 세금 보고를 하는 과정이 엄청나게 복잡해져요. 아,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또 더군다나 미국 법인은 원래 강제로 배당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네네. 한국 법인은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미국 법인에서 만약에 수익이 생기면은 네. 강제로 배당을 받든지 배당을 안 받아도 배당을 받은 걸로 간주해가지고 네. 간주 배당세를 내야 됩니다. 세금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국 법인이 미국 법인에다 투자를 했을 때 그 간주 법인세를 내는 것까지 그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런 것보다는 또 하나가 이제